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탄핵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구속된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놈은 누굽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한동훈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순간은 한동훈 체포설입니다. 물론 나중에 김어준에 의해서 이것이 얘기가 됐지만 사실은 이미 그 전에 한동훈이가 이 한동훈 체포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그거 가지고 방방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에도 그거를 대통령께 물었고 대통령이 그거 사실 아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로부터 한동훈은 한동훈 체포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여인영은 홍장원에게 전혀 체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답니다. 체포 대상이라는 말도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다, 무슨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를 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의치 추적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 의치라고 하는 것은 확인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계엄이 발령된 상태에서는 주요 인사에 대한 의치 확인 같은 것들은 필수적이라는 얘기로 지금 들립니다. 더구나 이 위치 확인도 말이죠. 누구누구를 위치 확인하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사실상 이 국정원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답니다. 다시 말하면 위치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첩사에서 하면 되는 거지 국정원은 지금 수사 능력도 없고 위치 확인 능력조차 없답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재에서 국정원은 위치 확인도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홍장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한동훈이다, 이재명이다 이거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홍장원한테 말한 것이 아니고 홍장원에게서 나온 얘기라고 봐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인영은 홍장원, 박선은, 박지원 이 공모 그리고 조작서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유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작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은 누구로부터 들었을까? 저는 박지원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자, 박선원이가 한동훈한테 직접 전화를 했을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다. 홍장원이가 한동훈한테 직접 전화했을 가능성은 더욱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홍장원은 국정원 1차장이라고는 하지만 해외 파티였고 더군다나 법무장관의 당대표까지 지낸 어떻게 보면 실세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군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간질의 대명사이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았던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갈등 국면에서 한동훈 쪽에 섰던 박지원이가 그 역할을 맡은 것이다. 그러면 한동훈을 체포하려 했다. 누가? 윤이. 누구를 통해서? 국정원과 방첩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동훈한테 전화로 해준 사람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준 사람이 박지원이다. 아마 전화로 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박지원과 한동훈 사이에 전화 통화 내역을 추적해야 합니다. 지금 유력하게 나오는 걸 보면 박선원이는 홍장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박선원이도 바로 국정원에서 1차장을 지냈습니다. 국정원 1차장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선원과 홍장원이는 서로 공모를 할 수 있는 관계였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그 박선원 그리고 홍장원 뒤에 박지원이가 있죠. 박지원이는 뭘 했습니까? 국정원까지 했죠. 국정원장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도 실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간부들과 긴밀히 연락돼 있었고, 특히 홍장원은 민주당의 프락치 역할을 하는 그런 국정원 간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지원하고 긴밀히 연락돼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말이죠, 12월 6일 시점으로 돌아가서 윤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비상계엄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것이 내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사유로 등장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두 사람 아닙니까? 하나가 홍장원이고 하나가 곽종근이죠. 근데 이 곽종근을 갖다 회유하는데 물론 박범계가 나섰었죠. 근데 박범계라든지 지금 또 박선원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뒤에 그야말로 가장 컨트롤 타워는 박지원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특히 홍장원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박지원이가 역할을 한 거고, 곽종근과 관련해 가지고는 박범계가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박범계와 박지원이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죠. 결국은 얘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처음에 계엄이 발령됐을 때만 해도 이 계엄이 왜 발령됐는지, 또 계엄으로 인해서 이 민주당도 우왕좌왕하고 사실상 쫄았었기 때문에 대치기 할 생각을 못하고 방어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일이 지나면서 이제 얘들이 더 이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뭔가 공격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쟤들이 사실 뇌피셜로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2차 계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괜히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한 말이고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쟤들이 이제 역공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엄을 발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엄이 해제가 되고 나서 이틀 정도는 쟤들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봐야 되고, 내지는 또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을 어떤 다른 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방어적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시작했는데, 요거를 잘하면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원래가 말이죠, 그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올렸죠. 근데 그것이 이제 잘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결국 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엮으려고 여러 가지 특검을 얘기했던 겁니다. 내란 특검이다, 또 여사 특검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노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이 계엄을 잘 엮으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내란 프레임으로 엮자. 그러니까 다른 거로는 수사를 못하니까 내란으로 하면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고, 그리고 내란 프레임을 가져가면 얼마든지 국회에서 200석을 만들 수 있다. 왜 그러냐. 한동훈 체포설. 한동훈이 더군다나 윤단하고 관계가 먼데다가 지금 한동훈이 빡쳐 있으니까 이 한동훈 체포설을 터뜨리면 이거는 빼박이다. 그러면 그런 어떤 머리를 쓰고 그런 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박지원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체포설은 박지원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사실 한동훈 그 체포설이라든지 등등 지금 이 홍장원 메모, 이것은 박선원과 박지원이가 홍장원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한동훈 체포설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한동훈에게 알려줬는가? 저는 박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유, 댓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곳에 퍼져나갑니다. 구독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강신엽TV입니다.